이렇게 정석과 RPM 혹은 정석과 센 세트를 다 풀어야 고등학교 수상 기본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요, 오늘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거든요. 실은 이 주사를 맞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게요, 제가 안 걸린다 라기보다는 혹시나 저 때문에 학생들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도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참 기분이 후련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민감한 수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시겠지만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 수포자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언제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길까요? 정답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수학부터 포기하는 학생이 아주 많지는 않죠.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을 포기하는 경우들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왜 수포자가 많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포자가 많은지 이유부터 확인해야겠죠. 실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처음에 배우는 수상과 비교하는 건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과정이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나오고요, 3학년 2학기 과정은 도형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시 방정식, 부등식,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와 고등학교 수상을 비교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고등학교 수상의 수학의 난이도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비해 2배 어렵고요, 분량은 2배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들이 체감하는 난이도는 4배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와닿지 않으실까봐 제가 가장 분명한 예시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단원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있어요. 그래서 는 0을 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한 전 단계거든요. 중요하진 않고 인수분해를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배웁니다. 그 비중은 5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크게 5단원 중에 1개 정도의 분량으로 배웁니다. 되셨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수상 과정에서는요, 이 인수분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집별로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정석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석은요, 수상이 총 15개의 단원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인수분해는 2과입니다.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 15분의 1 정도의 분량입니다. 3학년 1학기 때는 분량이 대략 5분의 1이었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분량이 15분의 1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물론 산술적으로 3배 정도 차이가 나지만 단원에 따라서 분량이 좀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2배라고 할게요. 적어도 3학년 1학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 수상의 분량은요, 2배 이상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난이도는 어떨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수분해 단원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수분해가 3학년 1학기 때에도 있고 수상에도 있기 때문이죠. 3학년 1학기 때 배우는 인수분해는요, 2차식까지만 배웁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까지 배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게 내림차순이거든요. 그래서 2차식을 가지고 내림차순을 배우는 것까지가 제일 어려운 3학년 1학기 과정입니다. 하지만 수상에서는요, 이 인수분해가 3차식하고 4차식도 나와요. 딱 봐도 알겠지만 3차식하고 4차식이 더 어렵겠죠? 그리고 내림차순도 나오는데 이렇게 2차식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3차식하고 4차식도 섞어서 나오기 때문에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를 선정해서 내림차순 인수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복잡하니까 좀 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인수분해 과정에서는 2차식만 나온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에서는 3차식과 4차식이 나온다. 이 단순한 비교만으로도 고등학교 과정의 수학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량이 2배고요, 난이도가 2배면 2 곱하기 2는 4배. 그러니까
학생은 3학년 1학기 과정을 하는 것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상 과정을 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 4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대치동에서는 3학년 1학기 과정을 할 때 기본과 심화를 합쳐서 3개월 혹은 4개월의 기간을 잡는 데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 수상 과정을 공부할 때는요, 기본과 심화를 합쳐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실제로 2배 정도 기간을 잡는 것이죠. 이렇게 어렵게 학생들이 수상 과정을 하잖아요. 이게 1학기 과정이거든요. 2학기 과정은 수하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하의 난이도는 쉽냐? 아니죠. 수상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분량도 수상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명제도 있고요. 그리고 유리함수, 무리함수도 있고요. 함수의 기본도 있고 순열과 조합도 있기 때문에 여기 부분도 익숙하지 않은데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중학교 때 쉬운 수학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수상이라는 엄청 많은 수학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고 충격을 받다가 2학기 때 가니까 1학기 때 배웠던 분량을 한 번 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수상 수화를 공부할 때 수학을 어려워하고 포기할 학생들은 여기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 펀치가 1, 2 이렇게 2번 오기 때문이죠. 이해가 되셨죠?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개정수원, 개정수2가 수상 수화보다 어려워요. 그건 맞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의 관점에서는요, 3학년 1학기, 2학기 때 배우는 수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수상수화를 배울 때 체감하는 난이도의 크기가 수상수화에서 개정수 1, 2로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난이도와 상관없이 포기할 거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학생의 입장에서 훨씬 더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제가 지도를 해보지만 중학교 과정 때 숙제를 1시간 만에 완벽하게 다 하던 학생들도 수상에 올라가면요 3, 4시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양이 많고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수학을 잘했는데 왜 갑자기 잘 못하고 어려워지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그 수학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요, 학생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대치동에서는 정석으로 수상을 배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연습 문제를 풀면 그 중에 몇 문제는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이 문제들은 이렇게 그냥 푸는 거야 라고 알아두라고 만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당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2개입니다. 1. 중학교 수학 과정을 공부하면서 학생이 자신감이 있거나 좀 성과가 높더라도 그 뒤에 더 무서운 산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라. 이게 제가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게 있다는 걸 알아두면 훨씬 더 대처하는 게 쉬우니까요. 2번째, 수상을 배울 때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체감 난이도가 4배 정도 되기 때문에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 추천이라기보단 필수입니다. 만일 고등학교 과정과 중학교 과정의 학습 기간이 똑같은데 그 학생이 잘하잖아요? 그럼 그 학생의 원래 능력은 4배 더 높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니 대부분의 경우는 훨씬 더 오래 걸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팁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수상 과정을 배우는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당부는요, 보조 문제집을 꼭 푸시는 걸 추천드려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분량이 많으니까 나는 급한 마음에 정석 한 권만 공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과 단점이 존재해요. 장점은 정석 한 권이라도 깔끔하게 봤으니까 내가 수상을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 만족감은 듭니다. 오케이, 그건 맞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정석 문제집이요,
문제의 수가 작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개념을 기초로 하는 문제집이니까 문제의 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석만 다 푼다고 해서 수상의 문제를 완벽히 습득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 교재와 함께 푸는 RPM이라든지 수상 센을요 꼭 푸셔야 됩니다. 이거를 안 풀고 한 권만 풀고 넘어갔는데 수하에서 학생이 어려워한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보조교재를 하나 끼잖아요. 그러면 숙제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도 괴롭고 학부모님도 괴롭고 학생도 괴롭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안 하거나 혹은 발췌해서 조금만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는 여력이 되신다면 기간을 한두 주 더 미뤄놓는다 하더라도 이 보조교재 문제집을 꼭 다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석과 RPM 혹은 정석과 센 세트를 다 풀어야 고등학교 수상 기본을 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우리의 마음이 급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지만 그 어려움 위에 조금 더 어렵지만 보조교재를 풀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꼭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피톤 코드로 수상도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과정과 동일하게 백지 개념 테스트를 다 보는데요. 제가 수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분량이 많잖아요. 많으면 이거 안 외우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하다가 그 이후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기 때문에 부분으로 나눠서 하나하나 다 외워두지 않으면 잊어버릴 때 한꺼번에 깔끔하게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상과 수하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념을 요약해서 머릿속에 넣어보는 백지 개념 테스트 혹은 개념을 써보는 연습은 중학교 수학보다 고등학교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상 수하에서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 수상 수하를 어렵고 힘들게 견디지만 마치 군대 훈련소처럼 그 군대 훈련소 다 지나가면 뿌듯함이 남잖아요. 그 뒷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노력은 의미가 있었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그 과정은 의미가 있습니다. 수학 실력을 향상하는데요. 하지만 그 자극이 너무 셀 수 있으니 부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고등학교 진학과 그 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보시고 한번 조금 풀어보면서 그 체감 난이도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그 대비책을 만들어 두신다면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수포자가 발생하는 확률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약간 길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항상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